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상권이 뭐냐 하니까, 일단 법 조문에 보시면은, 민법 279조에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까, 음, 기본적으로 이 지상권도 종류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상권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고 담보 지상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 지상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구분 지상권에는 일단 수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상 지하 여기 나오나 어, 요 구분 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이니까 그 수목은 저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건물, 공작물 저거가 있고 저건 없죠. 수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지상권 소멸청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는 땅 주인이죠. 지상권자는 그 땅을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이고 지상권 땅 주인으로부터 이제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통산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어, A 가령 갑이 원래 땅 주인이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런데 이제 갑한테 이 지료를 줘야 되는데 지료를 안 주고 한 1년 정도 연체를 하고 있다가 근데 요 갑이 이제 에, 병한테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계속 지료를 연체했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어, 갑 소유했을 때하고 합산해 가지고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기 병이 소유하고 난 이후로 이제 2년이 돼야지 그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통산해 가지고 저거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지상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살펴볼 것은 어, 이 지상권 요게 이제 공통되는 거고 요까지 공통되는 거고 요 위에는 요걸 좀 요거는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다 지상권은 그리고 물건이다. 그래서 뭐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갑하고 을이 지상권자이고 갑이 이 지상권 설정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도 지상권자는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데 나는 지상권자이니까 당초에 갑하고 그 계약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다. 채권 같으면 아까 계약한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령 지상권자가 이렇게 그 지상권이 있으니까 위에 뭐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하고 지상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그 건물은 자기가 가지고 그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지상권 이 자체가 물건이니까요. 별도로 이렇게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담보,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보장, 그러니까 지상권을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남의 땅의 사용을 뭐 잠깐 사용한다든지 단기간 사용하면 뭐 임대차나 뭐 전세권 그런 거 설정하면 되겠지만은, 지상권은 좀 오래 쓰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 수목, 요거는 최하 30년,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은 15년, 뭐 일반 공작물은 5년 동안 이 지상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보장기간.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존속 기간을 약정한 것은 요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건물 일반 요 견고한 건물 위의 건물은 이제 15년, 공작물은 5년. 그리고 요 기간보다 단축해서 기간을 정하면은 요 기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보장 기간이죠.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최단 존속 기간까지는 뭐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어. 뭐 어떤 공작물인지 그 종류가 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어. 그랬을 때는 그 전조 2호 그러니까 일반 그 건물 있죠? 15년 2호가 일반 건물이잖아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15년. 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도 임대 가능하고요. 이 갱신 청구권인데, 또 이제 갱신했을 때는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최소 보장 기간을 보셨고,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상권이 담보권의 목적일 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288조에 있는데 이 288조를 보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지상권 자체도 하나의 권리니까 우리 전세권처럼 전세권 담보대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전세권보다 더 파워풀한 권리라고 봐야 되겠죠. 기간도 장기고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초 그 전세권 설정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양도할 수 없다 하면은 그거는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뭐 채권적 성질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담보로 전세권 담보 대출하듯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이제 대출하기 위해서 가령 은행에 저당권을 잡혔단 말입니다. 지상권 자체를. 그래 목적인데 또는 이제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그 지상권이 설정된 그 토지 위에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데 그러니까 이 지상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 그 3자가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그러니까 병은행의 저당권자, 은행의 이제 저당권자죠.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을 병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했는데 근데 을은 갑한테 이제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료를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주가 이 지상권을 아까 그 2년 이상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멸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을한테만 소멸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 소멸 청구는 그냥 이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면 을한테 그냥
그 지상권자한테 소멸 청구하면 되겠지만은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이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권자 병은행이죠. 그 은행한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 청구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은행은 이제 이게 연체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그럼 바로 이게 이제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은행은 담보 잡아놨다 담보가 날아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제 담보권자가 지상권자한테 너 지금 이거 지상권 소멸될 것 같으니까 너 다른 담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방금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지상권의 일반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담보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지상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뭐 기본 개념에서 그 건물 여기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 담보지상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담보를 목적으로. 그리고 가령 그 나대지가 있는데 이 가령 그 토지 소유주가 갑이에요. 아까처럼 그 을이 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뭐 하여튼 뭘 하려고 했겠죠. 건물을 지으려고 했든지 어쨌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요 예제를 먼저 볼까요? 갑은행이 을채무자가 지상권자예요. 이게 지상권자. 을채무자 어, 을채무자가 지상권자가 아니고 지상권 설정자거든요. 지상권 설정자. 설정자 토지의 건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은행은 담보권자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지상권 소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대여해주고 나서 또 병이 그 사용대차로 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 후에 경매된 이런 사항을 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갑은행이 을채무자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주예요. 지상권 설정자니까 그러니까 을 토지에 건저당 그러니까 을한테 돈을 구워주니까 토지의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토지의 건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지상권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출을 해놓고 토지의 건저당만 설정해놓고 이렇게 대여를 해줬다가 우리 뭐 말도 없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가령 그대로 그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토지가 굉장히 저가로 낙찰이 돼요. 위에 건물이 앉아버리면은. 그래서 은행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위에 자기 은행이 지상권자가 되니까 갑이 땅 주인이 위에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 하고 땅 주인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요 동토지에 나무를 식재했다는 거예요. 어, 나무를 식재하니까 지상권을 침범한 게 지금 갑은행이 지상권자잖아요. 갑은행이 지상권자가 되네. 담보권자 및 지상권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했으니까 자기가 갑은행이 그 위에 뭐 건물을 짓든지 수목을 뭐 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토지주하고 사용 대체를 해가지고 뭐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니까 갑은행이 요 병한테 너 왜 내 지상권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나무를 심었느냐, 손해배상해라, 안 그러면 부당이득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 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상권의 기본 기능이다. 그런데 요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청구를 왜 못하느냐, 이 담보지상권은 무상입니다. 무상. 그러니까 이 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덤으로 그냥 그 지상권을 설정한 거지, 오로지 요 원래의 의미의 그런 지상권하고는 좀 다르죠. 담보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그렇게 어,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은 손해 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자 은행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당초부터 이걸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물이나 기타 뭐 공작물을 어,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담보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은행이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손해배상하려고 하면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하죠. 자기는 손해가 없습니다. 담보권의 가치가, 물론 건물을 지었다면 저거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청구는 하지 못한다. 인도 청구 요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료를 받지 않으니까 손해배상도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담보권에 부정된 권리고 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이 땅 주인이 그러니까 땅 주인은 지금 두 개를 잡히고 있어요. 땅도 이제 은행한테 건저당 설정을 해줬고, 또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억울한 것 같아요. 어, 아니, 건저당권 설정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상권 설정, 이거 채무가 없으니까 지상권 설정 말소해달라 뭐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가 없다, 이 지상권 설정을 말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결국은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고 판단 자체를 안 한다. 이거는 소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요 담보지상권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확인을 구하는 소를 했는데 각하가 됐다. 왜냐하면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 채무가, 애시당초 요 건저당권에 피담보 채무가 있는 거지, 담보지상권 자체에는 피담보 채무가 없다. 단지 담보권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해놓은 거지, 피담보 채무는 없는데, 그거는 뭐 따져보지도 않고 뭐 없는 게 확실한데, 그걸 없다고 확인해서를 제기하니까 소위 이게 없죠. 바로 각하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리고 병이 이제 땅 토지주하고만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사용대체로 나무를 식재하고 그 후에 경매됐잖아요. 그럼 경매되면은 그 경매의 매수인이 이 나무를 어,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결론은 취득할 수 없단데,
일단 256조의 부합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땅 위에, 그 위에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땅 주인 거예요. 그게 부합이잖아요, 부합. 부합한 물건은, 그, 주된 소유자, 한번 볼까요? 256조. 맨날 봐도 이거 헷갈립니다. 256번을 보면은, 자, 부동산 소유자, 지금 어리죠? 어리고 병이 나무를 식재했다. 부합한 물건, 부동산에 부합을 했습니다. 나무를. 그 물건, 그럼 그 나무의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 땅 소유자가, 그러니까 땅 소유자 을이 이 병이 나무한 식재의 건을 취득을 합니다. 그게 부합의 기본 개념이고, 그러나 타인이 근원에 의해 부속한 것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을 토지에 병이 이 사용대차로 해가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 병이 있거든요. 이 근원이 있잖아요. 사용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병이 심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병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둘 간에는 그래 병것이 맞는데 경매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경매가 돼 원래 부합이 되면은 이 을 소유가 되고 을 소유께 경매가 되면은 이게 그 경매의 매수인이 자연적으로 경매를 따라 들어가니까 취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매수인이 취득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매수인이 수목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개념에서 원래는 병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병이 이거는 남의 이 갑의 지상권을 침범하고 이렇게 나무를 식재했잖아요. 가령 지금 지상권 이게 그냥 지금 말 같으면은 이게 병의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없으면은 권한에 의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었으니까 병의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지상권이 없는 토지가 아니고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런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병이 이렇게 토지주하고 사용대차 계약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했는데 이게 을의 권한이 되느냐? 원래는 안 됩니다. 지상권이 먼저 들어와가 있는데 뒤에서 다른 뭐 사용대차나 뭐 임대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지상권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지상권을 침범한 이런 근원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토지주의 소유가 되겠죠. 권한이 없이 심었으니까 원래대로 부합의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지고 땅 소유주의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매되면 그렇게 새로운 경매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지상권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담보지상권이단 말입니다. 이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지상권이 아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담보지상권 자체가 좀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수익하는 그런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저걸 이렇게 사용대차로 해도 이게 근원이 됩니다. 원래는 지상권을 침범하기 때문에 근원이 안 되는데, 담보지상권인 때는 그게 근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담보지상권 자체가 허당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정상지상권이면은 지상권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리 근원이 있어도 지상권 설정되는데 뒤에 들어왔으니까 근원이 안 되는데, 이 담보지상권은 허당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이것도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원이 되니까 병거가 되죠.
그래서 병가가 되니까 이 지상물은 경매로 해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단 창고를 설치했는데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이 갑은행이 내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데 왜 네가 무단 창고를 설치했느냐, 부당이득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해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지상권 자체가 어떤 지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은행이 이걸 사용하거나 뭐 건물 소유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거는 담보권을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건물 못 짓거라. 그러니까 철거하고 인도 청구 이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요 담보지상권의 원래 순수한 목적이니까. 어, 국가의 279조부터 쭉 290조까지 지상권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하고 담보지상권에 대해서 하여튼 좀 예제하고 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예, 감사합니다.